뉴스 파이팅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대선을 앞두고요. 보수 진영 인사들 지금 반대진영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선 분입니다. 전 국민의힘 의원 권오을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권오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오을 위원장님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이시고요. 반대 네. 진영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남동의 아들, 대구 경북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고향이 같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국민 대통합을 주창하셨고 예,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까지 외연을 확대하게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런 취지에 저도 평소에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저는 당을 안 한 지 한 7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7년 전에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또 전당대회에서 또 박근혜 그 친위 그룹이 다시 당권을 잡는 과정에서 예. 이 당에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스며들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 다른 정당을 창당하는 데 관여를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계속 무당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바른미래당 그 유승민 전 의원과는 자주 소통하시고요. 자주 소통을 했는데 근래는 예. 서로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이해한다. 민주당 후보 지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서요. 유승민 의원은 저하고 오랜 친구이자 아주 참 세계적으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정치인입니다. 예.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금 놀라움을 표시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몇 번 대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렇게 서로 양해를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고향이 같다.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국민 대통합에 나서기로 했다는 면. 그 다른 면은 없었습니까? 지원하게 된? 예. 이재명 후보의 정치 경제를 보게 되면은 물론 머리로 공부를 해서 체득한 것도 있지만은 살아온 과정에 온몸으로 경제를 배우고 온몸으로 정치를 배우셨잖아요. 나는 이재명 후보가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거는 체화되어서 몸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저는 그분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일본 사회라든가 내가 진짜 외연을 넓히는 그 합리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합류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까지 저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하고의 인간관계를 조금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만나는 절차보다는 떠나는 절차가 저희들은 소중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인데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심지어 격려도 받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요. 모셨던 박일태 의장님 케이스는 처음에 놀라시더니 가서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라고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는데 공명이 들렸다. 이번엔 이재명이라는 답을 얻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정책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것은 맥이 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셨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중 아닙니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그 당시에 1961년, 62년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으로 반환에 빠졌던 대한민국을 구했듯이 아마 이재명 후보도 지금 굉장히 혼란한 대한민국을 안전화시키는데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여를 하면서 정말 대통령님 이번에는 누굽니까? 조용히 여쭈었더니 이번엔 이재명이다. 유경수 여사님께 여쭤봤더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1번 이재명을 외치고 다녀라. 마음에서 이게 공명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구미 유세에서 편안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보수 진영에서는 뭐 참칭을 했니 아니니 하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특정 집단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가 지금 대선에 또 승부처로 꼽히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경북 안동에서 3선을 지내셨으니까 이 TK 지금 민심이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조금 변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바람도 입었다고 그렇게 나무라시던 어르신들, 아주머니, 할머니들도 제가 웃으면서 아니 할머니, 아저씨, 아줌매 여름 되면 파란 옷 입는 거야. 겨울에 빨간 옷 입어야지. 농반진만으로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좀 지켜보겠다. 이거는 잘했다. 그리고 딸이나 아들인데 전화 받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요?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득표율이 많이 높을 텐데 지금 나는 득표율은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 혼자서 이룬 성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는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나라 정책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공약을 전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싶습니다. 아울러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살아가야 할 세상은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십시오. 그게 집안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은 맞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래요. TK 민심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뭐 산이즘, 잘산이즘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이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보면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떠냐. 국민들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우선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TK는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빨간당은 아예 자기들 표를 주니까 관심이 없었고요. 파란당은 아예 표를 안 주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렸었는데 이번에 초반부터 굉장히 경쟁 구도가 되니까 파란당 오면 빨간당하고 노란당 오면 주황색당 오고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포항 유세에서 내가 들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 등소 병거치 인지든 검은지든 쥐를 잡으면 되지. 지금 알았든 위험이 어디든 국가 제도로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니냐. 이 말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저 선수말을 봤어요. 제메이가 남이가 하는 거. 그걸 보면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또 안동, 대구, 경북 출신이면서 또 지역에서 홀대를 받았다, 냉대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게 정상적으로 이 지역 대통령 그렇게 정상적인 평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자들 가운데 이제 홍사모,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1차, 2차, 3차에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뽑았던 후보를 두고 통째로 그것을 한덕수인데 바친다? 윤석열인데 바친다? 완전히 당원권이나 그 지지하는 국민의 주권이 무시된 상태를 봤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도 자꾸만 생각이 있는 분들,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은 예. 국민의힘 후보 지지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중도보수 정당은 이제 지향하고 있잖아요. 예. 이쪽을 지지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정치 이슈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그거는 국민의힘 사정이니까 네. 제가 이 언급하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한 우리 정치사에 흑역사가 왜 대통령이 되면 탈당을 해야 되고 제명을 해야 되느냐. 참 우리 정치사에 나쁜 선례입니다. 나쁜 선례인데 그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했잖아요. 네네. 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고 만약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하지 않아도 면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공직선거법 그 조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3년 동안 대장동, 백현동 그렇게 파봤어도 또 이재명 후보가 돈 한 푼 뭐에 잘못되었다, 잘못 썼다는 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도 않은 그 조항을 끄집어내가지고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던 그 시도는 전적으로 정치 탄압이고 하고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죄의 그 조항뿐만 아니라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돈 쓰는 선거,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그걸 빼고는 모든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식으로 선거법을 다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기억이 흐릴 수도 있고 말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여당을 봐주고 야당은 그거 가지고 처벌하는 아주 그 이연령 비연령의 조항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오을 위원장께서는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대한민국 선거법 같은 이런 법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뭐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숨도 잘 못 쉬게 하는 선거법을 국회에서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회의원들 기득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아니면 선관위가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지 몰라도 전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권오을 위원장님도 그 선거법에 따라서 선출되셨죠, 과거에는. 네네. 그때도 이 법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셨군요. 저도 선거법 재판 4번을 받았는데요. 9번은 정말 아니고 2번은 맞습니다. 2번이 정말 아닌 걸 가지고 이 재판을 받을 때는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울라통이 터지고 무슨 법이 이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국회에서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발의한 조이대 특검법 또 대법관 100명 증언안 이 법사위에 이제 소위에 회부되기도 했고요. 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30명에서 100명 증언하는 안이 나와 있던데요. 100명은 제 기준으로 봐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현재 13명입니까? 14명이요. 14명인데 조금 더 증언하는 것은 우리 신정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고 그 대법관들 임명 시기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 그 이연 해가지고 3명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임기의 대통령이 10명씩 임명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10명 전부 다 유죄 파기환송에 찬성한 그 대법관이 전부 다 대법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윤법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대법관이 아니다. 그는 윤법관이다. 왜 9명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한 명은 그 한덕수 대행이었으니까 그분이 똑같게 유죄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엄정한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예. 철저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또 아울러 정원회사 재판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배심 문제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이 기세가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아직 우리 그 선거 경험을 보면은 예. 몇 번 출렁출렁하겠죠. 출렁출렁할 수 있다. 출렁출렁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기가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성남에서 실적을 내었고 경기지사로 실적을 냈기 때문에 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이재명이다. 예. 충분히 그렇게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그제 말씀하셨듯이 정말 빡빡한 선거가 되더라도 예. 한 표라도 이기는 선거로 기결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여론조사 언급한 것은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인데 지난 12일부터 13일 조사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가 8%예요. 이게 이제 휴대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는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와 만약에 단일화 후보로 본다면 어떻게 저는 절대 단일화가 안 될 겁니다. 단일화가 안 될 것 같다. 후보가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뭡니까 이낙연 대표와 합당을 했다가 지지자들이 탈당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개혁신당 당원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정당하고 공학적으로 합당하고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큽니다. 그래요. 예. 이런 당원들이 주축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합당을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어떤 방향 정책하고 개혁신당 방향 정책이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 저 판단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당원들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단일화는 그냥 국민의힘의 바라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안덕수 단일화 시키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단일화 안 되겠습니까? 그 앞으로 선거 19일 정도 남았는데 지지율이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변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상되는 변수는 제가 생각해봐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마타도나 흑선전을 내도 모양 국민들이 바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혹여나 그 신변 안전에 위협이 어떤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해도 대한민국 치안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것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해도 결과적은 이번에는 이제는 이재명으로 기착되지 않겠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선출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오을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